오늘 트레킹 코스는 4시간 30분 코스이며 상천역에서 출발했습니다. 8분 걸려서 농촌 테마공원에 도착했고 1시간 7분 더 걸어서 호명호수에 갔습니다. 호명호수는 30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었고 1시간 30분 더 걸어서 호명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하산은 1시간 10분 걸려서 청평역 방향으로 했습니다. 꽥꽥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덕입니다. 오늘은 개방 5년 만에 약 100만 명이나 다녀갔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높은 호수 둘레길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곳을 가기 위해서 상천역 1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상천역으로 나오시면 바로 앞에 아기자기한 마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로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로터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어가 보시면요, 상천역 주차장이 보이고 여기 횡단보도 표시 있잖아요. 이곳에 보시면 버스를 타는 곳입니다. 30-4번 버스를 타고 호명호수까지 갈 수 있는데요. 첫 차는 9시 20분에 출발하니까 버스 시간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상천역에 너무 일찍 와서 버스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러신 분들은요, 이곳 로타리에서 상천역 큰 표지판을 지나서 보시면요, 쭉 직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로 1분 정도만 오시면 호명산 슈퍼가 있습니다. 이곳 슈퍼에서 음료수 한잔 하시면서 바로 옆에 있는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버스를 타고 약 20분 정도만 가시면 호명호수에 도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버스를 타고 가지 않고요, 여기 상천역 근처에 보시면 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굴다리 바로 옆에 표지판이 있는데요. 현재 위치는 상천역입니다. 여기에서 노란색 길인 4코스를 따라서 걸어가면 호명호수에 도착할 수 있고요. 호명호수를 둘러본 다음에는 주황색인 1코스를 따라서 호명산 정상까지 갔다가 청평역으로 하산하는 코스로 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려던 코스가 경기둘레길 22코스랑도 겹치는 구간입니다. 소요 시간은 4시간 47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씩씩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지점은요, 여기 상천역 바로 앞에 있는 굴다리로 지나가 주세요. 출발 시간은 9시 5분입니다. 걸어가는데 고소한 냄새가 나서요, 뭐지 하고 보니까 여기에 이거 깻잎 맞죠? 깨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네요. 고소하고 쌉싸름한 깻잎 향기 맡으니까요, 삼겹살이 생각납니다. 역에서 8분 정도 걸어왔고요. 여기에 보시면 한옥 건물이 보이는데요. 상천루라는 아주 멋진 한옥 건물이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상천루 위로는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상천루를 지나서 쭉 직진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출입금지를 붙여놨으니까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 왠지 닫아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과연? 역시 닫혀 있습니다. 화장실 옆쪽에 보시면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한옥들이 많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이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이라고 하네요. 무려 137억 원을 들여서 2020년에 준공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개장을 못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운영사를 잘 선택해서 아주 멋진 테마공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와,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놀리면 정말 아깝죠. 자, 방금 전에 상천원이라는 곳을 구경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감천원이라는 또 다른 공원이 있습니다. 감천원을 통해서 호명호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와, 여기도 길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이곳에는 휴식하기 좋은 오두막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두막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요. 휴식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예쁜 공원을 지나서 오시면 이렇게 비포장도로가 나오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테마공원 초입에서 약 8분 정도 걸어오니까요, 그늘이 있는 숲속길이 나타났네요. 상천역에서부터 테마공원, 그리고 테마공원 내에도 거의 그늘이 없어서요, 조금 덥네 이러면서 걸어왔는데
드디어 그늘이 나타났습니다. 반가운 숲속길. 자,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캠핑장이 있네요. 호명산 잣나무 숲속 캠핑장이라고 하는데요. 평일 기준 3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잣나무 숲이라고 하는데요. 잣나무 숲답게 잣을 발견했습니다. 요 잣을 다람쥐나 청설모들이 환장한다는 거 아닌가요? 캠핑장을 지나서 쭉쭉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담벼락 뒤쪽이 캠핑장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저기에 데크 구간들이랑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시다 보면 또 갈림길이 있는데요. 왼쪽 가운데 부분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가급적 큰 길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 곧바로 표지판이 있네요. 1.1km 남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도 길이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여기 경기둘레길 리본을 참고해서 가시면 돼요. 아까부터 계곡물 소리 들려서 궁금했었는데 여기 물웅덩이가 생각보다 깊은 것 같아요. 계곡물 아주 시원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손 한번 씻고 땀 많이 흘리신 분들은 세수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원한 계곡을 따라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캠핑장에서부터 약 30분 정도 걸어온 지점인데요. 숲속길 첫 번째 쉼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물 한 잔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쉼터 바로 앞에도요, 두 번째 미니 호명호수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텝덕이 도깨비 풀에게 당했습니다. 이거 언제 붙었지? 자, 수분 보충을 취했고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오르막 구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상천역에서부터는 약 40분 정도 온 지점이고요. 여기는 호명산이 제법 가까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르막 경사가 제법 이렇게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가파른 곳입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호수가 있을 것 같다는 희망찬 생각이 드는데요. 늘 그랬듯이 여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호수까지 가려면 더 올라가야 되네요. 아까 쉼터에서 약 25분 정도 쭉 계속 오르막으로 올라왔고요. 드디어 산 능선 구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편안하게 호명호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수까지는 7분만 더 가면 되네요. 약 1시간 15분 정도 걸려서요, 드디어 호명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은요, 큰 비석이 하나 있고요. 비석 너머에 호수가 보입니다. 진짜 산꼭대기에 이런 호수가 있네요. 그리고 비석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호명산으로 빠르게 가실 수 있고요. 호명산으로 빠르게 가는 길은 쭉 직진 구간인데요. 구름도 끼어 있어서 아주 멋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짜잔, 아름다운 호명산의 산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푸른 하늘과 구름까지 정말 완벽한 풍경입니다. 호명산은 호수를 한 바퀴 돌아본 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석을 바라보고 왼쪽 방향으로 돌아볼게요. 왼쪽으로 걸어가시다 보면 여기 왼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곳으로 올라가면요, 호명호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잠깐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약 3분 정도면 올라오실 수 있고요. 여기 전망대가 있네요. 여러분,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호명호수는요, 호명산 해발 535m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인공호수라고 합니다. 청평 양수발전소에서 전기발전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서 청평호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만든 호수라고 하네요. 2008년에 개방해서 5년 만에 1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요. 그 후에도
매년 10만 명 정도는 다녀갈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수 둘레길은 약 1.9km로 30분이면 충분히 돌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호명호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호랑이 울음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호명산 이름을 따와서 호명호수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높은 호수가 호명호수라면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호수는 어딜까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3, 2, 1, 땡!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안데스 산맥 해발 6390m. 와, 클래스가 다르네요. 6000m예요 6390m에 위치한 오호스 델 살라도 호수, 이름이 어렵네요. 이 호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걸어오다 보니까요, 왼쪽에 화장실도 있고 휴식하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겠습니까? 아, 저 지금 조금 배가 고파 가지고요, 여기서 간식 좀 먹고 호수를 마저 구경하도록 할게요. 짜잔, 오늘의 간식 짜파게티랑요, 약과, 그리고 오늘도 등장하는 사과입니다. 짠. 오늘 짜파게티가 먹고 싶어서 뜨거운 물까지 챙겨왔어요. 자, 과연 맛 좋은 짜파게티가 맛있게 완성됐을까요? 맛있는 짜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짠. 짜파게티를 일요일에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산에 와서 먹는 짜파게티도 진짜 맛있네요. 일요일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입가심으로 먹을 후식. 짠. 자, 간식을 아주 배부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시 호명호수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다는 게 이 호랑이가 낸 걸까요? 호랑이 몸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랑이 먹잇감이 됐다가 다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 빌리는 곳도 있네요. 요금을 참고해 주세요. 자전거 빌리는 곳 바로 옆에도 쉼터들이 넉넉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관광 안내소이고요, 안내소 옆에 바로 매점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버스가 있죠. 버스를 타고 오시면 이곳에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호명호수 매점에는 뭘 파는지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음료수랑 과자들도 팔고 있네요. 아주 아담한 매점입니다. 커피 하나 샀습니다. 와, 오늘 햇빛이 진짜 뜨겁네요. 조금 그늘에서 좀만 더 피신해 있다가 가겠습니다. 구름이 태양 좀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구름이 미동이 없네요. 커피를 다 마셨는데요, 얼음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얼음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여기 등나무 아래 쉼터에 버스 시간표가 있는데요, 호수만 돌고 호명산까지 가지 않으실 분들은요,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상천역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전소 단면도가 있는데요, 호명산 위에 호명저수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청평호가 있습니다. 청평호에서 물을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저수지에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총 공사비는 689억 원이 들었다고 하네요. 제 부채인데요, 선물로 드릴게요. 저기 산 쪽에 있는 정자로 가려면요, 버스 타는 곳 왼쪽에 보시면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산 쪽으로 가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저는 숲속으로 가지 않고 여기 위령탑을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령탑을 지나서 호수 둘레로 가다 보면요, 짜잔, 왼쪽에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 구간이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계단 구간이고요, 그리고 저기 위에도 보이죠? 계단을 조금 올라가긴 해야 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주차장에서 산 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걷기 좋은 숲길로 오는 거네요. 계단 구간이 힘드신 분들은요, 주차장에서 숲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단 다 올라오니까 곧바로 팔각정이 보이네요. 옛날에는 홍보관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팔각정 위로 올라가서 멋진 호수 풍경 볼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멋진 호수 풍경을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팔각정을 지나서 계속 숲속길로 가시면요, 호명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온다고 하네요. 호수 둘레에는 그늘이 없어서 조금 뜨거웠는데요. 여기는 숲속길이라서 아주 걷기 좋습니다. 팔각정에서 숲길을 통해서 다시 호수 근처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호수가 보이면 왼쪽으로 꺾어서 가주세요. 와, 그냥 이 호수 풍경만 바라보고 있고 싶습니다. 호명산까지는 다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명호수 둘레는요, 약 30분 정도면 충분히 걸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팔각정이나 숲속길 이런 곳까지 가보신다면은 넉넉히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명호수 둘레에는요, 여기 조각공원이랑 미로정원도 있는데요. 저는 호명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곳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팔각정 반대쪽 근처에 왔고요. 이곳에 휴식할 수 있는 정자가 있고, 정자 반대쪽에 보시면요, 호명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는 정상까지 3.6km 가면 되고요. 최종 목적지인 청평역까지는 6.4km네요. 자, 그럼 호명산까지 씩씩하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발 시간은 1시 35분이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내리막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저수지 위에서 내려간 만큼 호명산을 가려면 그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내려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건데, 10분 정도 오시면은요, 이렇게 철문이 있는데요, 철문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철문에서부터는 1시간 17분이면 가네요. 그리고 철문 지나자마자 자, 내려온 만큼 오르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현재 25분 정도 걸어온 지점인데요. 지금까지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서 천천히 오면 올만 했는데요. 짜잔! 여기 밧줄 3개 구간이 있고, 여기 경사가 제법 높은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거 구간을 올라가면은 제법 많이 호명산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경사가 제법 있는 만큼 호치게스가 있네요. 이렇게 조금 가파른 구간을 올라오면요, 여기가 아까 전에 기차봉이라는 표지판 본 것 같은데 여기가 그곳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암릉들로 구성된 좁은 산 능선입니다. 여러분, 뱀 아니고요, 여기도 뱀 아니고요, 나무입니다. 저번에 오산에 있는 곡산성 갔다가 뱀 봐가지고 살짝 뱀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며칠 뒤면 없어질 것 같고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밧줄 구간이 있는 건 줄 알았으면 장갑이라도 챙겨올 걸 그랬는데 오늘은 장갑을 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장갑 챙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쭉쭉 걸어 가시다가요, 이 길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드실 때는요, 짜잔, 경기둘레길 리본을 참고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기가 정상인가? 여러분, 짜잔, 여기에 데크 구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호명산 정상이 아니라 기차봉 정상이네요. 이렇게 넓은 데크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차봉에는 그늘이 없어서 휴식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기차봉에서 1분 정도만 내려오니까 나무 그늘이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를 지나니까 금 내리막 구간이 나타났네요. 와, 정상 가까이 보니까 드디어 바람이 부네요. 와, 이게 행복이죠. 여러분, 단풍나무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아주 시원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짜잔 소원탑이 있는데요. 와, 아주 정갈하게 진짜 예쁘게 쌓으셨네요.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톡 치면은 이거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못할 것 같아요. 괜히 남의 소원까지 무너뜨리기는 싫고요. 여기다가 소원을 빌겠습니다. 10만 유튜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저쪽인데요. 여기 길에서 살짝 벗어나니까요, 숨은 조망명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평면이 보이는 풍경입니다. 정말 멋지고요. 저기에 있는 봉우리가 호명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정상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청평역일 것 같습니다. 오늘 구름도 예쁘고 풍경 구경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걸어오시다가 오른쪽에 시야가 뻥 뚫리는 곳이 있는데요. 저 멀리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호명호수 댐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멀리 댐의 모습이 보이면요, 이제 호명산 정상에 거의 다 도착해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풀들이 조금 있어서 여기로 가도 되나 싶으면 짜잔, 공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호명산 정상석이 뒤돌아 있었네요. 1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632m인 호명산 정상입니다. 이렇게 듬직한 정상석이 있고요. 정상석 주변에는 헬기장이 있고 작은 공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호명산 정상의 풍경입니다. 자, 현재 호명산 정상이고요. 빨간색 길인 1코스를 따라서 청평역까지 가도록 할게요. 정상에서 휴식하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그늘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평역으로 내려가면서 그늘이 있는 휴식 공간에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도 풀숲이 조금 있네요. 정글숲을 헤쳐나간다는 느낌으로 살짝 빠져나오시면 다시 걷기 좋은 길이 나옵니다. 여기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요. 커피 쏟을 뻔했네. 짠! 이 소나무는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다람쥐 구멍들이 많습니다. 다람쥐야, 있니? 제가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다람쥐한테 선물로 주고 가겠습니다. 다람쥐야, 도토리 받아라. 자, 맛있게 먹어. 현재 하산한 지 약 30분 정도 되는 지점인데요. 이곳에 앉을 수 있는 의자랑 여기에 전망대가 있네요. 자, 전망대에서는요, 저 멀리 청평호의 풍경이 보이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전망대 있잖아요. 전망대 왼쪽에 보면은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아주 신기한 벌집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벌집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까 전에 지나온 기차봉의 모습 같습니다. 조금 전 전망대에서 약 20분 정도 걸어오시면은요, 이곳에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셔야 돼요. 자, 1km만 가면 되네요. 자, 거의 다 내려온 것 같고요. 이렇게 잣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네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조금만 내려오시면 작은 계곡이 있는데요, 이 계곡이 보이면 호명산 거의 다 내려온 지점입니다. 자, 이제 길이 조금 평탄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약 1시간 정도 걸려서 호명산을 전부 내려왔습니다. 와, 생각보다 가파른 구간들이 꽤 있어가지고 땀을 좀 흘리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평평한 길을 통해서 청평역까지 가겠습니다. 와, 이제야 좀 살 것 같네요. 자, 곧바로 여기에 띵가띵가 기타 다리가 있는데요, 기타 다리를 건너가 주세요.
기타 다리를 건너시면 600m만 가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꺾어서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오늘 최종 목적지 청평역에 도착했습니다. 와, 청평역아, 반갑다. 현재 시간 5시 20분입니다. 촬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고요. 그리고 현재 아주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저는 청평역에서 바로 집에 가지 않고요, 청평역 왼쪽에 보시면 여기 굴다리가 있는데요, 여기로 통과하시면 반대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가주세요. 청평역에서 5분 10분 정도만 걸어가면요, 청평읍내가 나오는데요, 그곳에 식당가랑 카페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저녁을 먹고 가겠습니다. 곧바로 큰 삼거리가 있고 주황색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닭갈비랑 막국수 파는 가게도 있고요. 저는 뚝배기 수제비라는 가게에서 저녁을 먹을 건데요. 안녕하세요. 영업하시나요? 사장님, 수수부꾸미는 뭐예요? 소스로 만들었는데 네. 그 속에 그 팥들고 반달 모양으로. 아, 팥떡 같은 거예요? 아, 뚝배기 수제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김치랑 단무지를 주셨네요. 일단 수제비 향이 너무 좋으니까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수수부꾸미도 바로 주셨는데요, 고구마 색깔이고 반달 모양이네요. 짠! 쫄깃쫄깃한 떡이네요. 그리고 안에 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튀겨가지고 바삭해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메뉴 수제비입니다. 고명으로는 달걀도 들어있습니다. 아주 뜨끈하게 한 그릇 뚝딱 하고 가겠습니다. 수제비가 짠맛 없이 살짝 구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다, 깊은 맛이 있는 수제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적은 처음인데요, 밥 먹고 나서 결제를 안 하고 왔습니다. 뭐지, 사장님도 그냥 보내주셨는데? 사장님, 제가 결제를 안 하고 갔는데? 네. 가다가 생각났어요. 자, 결제 완료. 오늘 코스는 크게 4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간은 상천역에서 호수까지 걸어가는 구간입니다. 호수까지는 1시간 15분 정도 걸렸고요. 가는데 농촌 테마파크, 네, 멋진 한옥들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호수 거의 다 와갈 쯤에 나타나는 오르막. 거기 오르막 한 3-40분 정도는 계속 오르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이 조금 힘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호명호수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호수 둘레는 약 30분 정도면 한 바퀴 돌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호수 주변에 있는 전망대나 산 쪽 이렇게 길 있었잖아요, 그 길까지 걸어 보시는 데는 한 1시간 정도 잡으시면 충분히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오늘 땀을 많이 흘려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요, 호명산 정상으로 가는 길인데요, 호명산 저는 조금 얕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구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땀을 좀 흘렸고요. 그리고 청평역으로 하산할 때는요,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하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전망대도 있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멋진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그런데 하산하는 길이요, 생각보다 가파른 구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장갑이랑 그리고 스틱 꼭 챙겨서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명산이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산 말대로 호랑이처럼 살짝 사나운 구간들이 있어서요, 만만하게 생각하고는 오지 마시고요, 간식이랑 물 같은 거 충분히 챙겨서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모든 코스를 다 걸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코스를 추천해 드리자면 상천역에서 걸어서 호명호수까지 가신 다음에 호명호수를 둘러보고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상천역으로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레킹 방법은요, 상천역에서 호수까지 아까 가는 버스 있었잖아요, 버스를 타고 호수까지 쉽게 가신 다음에 호수 가볍게 산책하신 다음에
호명산까지 갔다가 청평역으로 내려오셔서 청평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천역에서 청평역까지 모두 걸어봤는데요. 이번 코스가 생각보다 쉬운 코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땀도 많이 나고 발바닥도 좀 아프고 그랬던 코스인데요. 여러분은 저처럼 무리해서 전부 다 도실 필요는 없고요. 지하철 들어오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처럼 모든 코스 다 도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추천드린 코스대로 선택하셔서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히 걸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지하철 타고 집으로 갈게요.